자, 한번 볼게요. 네, 어디 보시냐면, 탄력성 볼게요. 25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반응이 큰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맞아요. 내가 가는 말을 곱게 했더니, 오는 말이 곱게 오는데, 이게 이제 아주 더, 이게 좋은 고운 말이 오면 이게 탄력적이네 이런 거고요. 반응이 별로 없어. 나는 나 혼자만 고운 말하고 쟤는 막 그러면 이게 비탄력적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선행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도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수요의 탄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탄력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XJ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다 볼 수 있어요. X의 가격이라든가 Y의 가격이라든가 소득 요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X에 대한 가격 탄력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수요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는 동네가 수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뺄 거예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가격 탄력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격 탄력도. 이것도 가격 아닙니까? 근데 다른 재와의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재와 가격의 탄력도.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교차 탄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요건 소득 탄력도 이렇게 하고요. 우선 가격 탄력도 먼저 보시면 정의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상품, X제 상품 가격이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는가. 충격 주는 게 당연히 뭐가 충격을 줘요? 가격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충격을 주고요. 충격의 어떤 원인입니다. 원인이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의 정도니까 이 수요량이라고 해야겠죠.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격의 반응의 정도, 얘가 이제 반응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력도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원래 관심사는 이제 변화 크기를 관심사로 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단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냐 미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변화율로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호탄력도는 우리가 좀 약간 추재 가능성은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호탄력도는 우선 점탄력도가 거의 99% 다 그거니까 점탄력도로 하시죠. 그래서 얘가 가격이 얼마 있는 거분에 얼마나 변했니. 물론 하첨자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Q가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가보시면 수요의 점탄력도 그게 거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요 델타 변화한 것끼리 이렇게 해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분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쓰시고요. 당연히 충격 주는 게 밑에 충격 대비 얼마 반응하는 거니까 충격 주는 게 밑으로 가요. 그래서 가격이 밑으로 가니까 요걸 먼저 쓰세요. 그래서 요거 델타 P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델타 Q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뒤에 붙여지는 거는 PQ를 뒤집어서 뒤에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네. 이게 이제 탄력성 구하는 거고 절대값은 씌우기도 하고 안 씌우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씌우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절대값 안 씌우고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서 씌우는데 요즘은 또 그냥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안 씌우고 사실 계산할 때는 이게 반대로 작동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또 빼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자, 밑에 그림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Q가 되고요. 여기가 PX 이렇게 됩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 C점에서 이제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뭐 앞에는 호탄력성이고요. 거기 점탄력성 거기 보시면은 이게 탄력성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 결론만 좀 보셔도 됩니다. 결론만 보셔가지고 요거 여기가 BC니까 이거죠.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도 이제 닮은 꼴이에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쭉 닮은 꼴이니까 닮은 꼴의 이 원리를 좀 활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그것도 좀 자주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요 곡선이 절편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이 있고요. 하나만 더 하죠.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한 연두색이 가장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울기랑 관련돼 있고요. 기울기의 역수예요. 기울기 역수. 왜냐면 우리가 살짝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QX고요. 여기가 PX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기울기를 표시해 볼까요? 기울기가 이거지. 이거분의 이거 해서요. 요게 기울기죠. 그렇죠. 요거랑 각이 똑같아요. 여기 억각이니까. 그래서 요게 뭐냐면 델타 Q고요. 얘가 델타 PX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QX분의 델타 PX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분모분의 분자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기울기의 역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 얘기할 때는 기울기의 역수에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클수록 가팔라지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도 영향을 미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점을 찾아볼게요. 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합니다. A, B, C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점에서 D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A, B, C, D 중에서 탄력성이 어디가 클까요? 라고 하면은 어떤 게 제일 커질까요? 우선 첫 번째 A, B, C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위치도 영향을 미치니까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요 편법 공식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쓰면 되는 거니까 우선 D를 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하면은 똑같은 거 아시죠? 여기서는 분모분의 분자, 얘도 여기 있으면 분모분의 분자, 얘도 분모분의 분자. 네,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A에서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 B에서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 C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D는 탄력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D는 요 B와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하나 보시면은요. 이게 그 바로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살짝 미니 그림 그릴게요. 미니 그림 그려서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딱 정중앙에 있는 거 있잖아. 정중앙. 요거 분모분의 분자니까 중앙에 있을 때가 탄력성이 1이에요. 그렇잖아.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 길이랑 분자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정 가운데 이렇게 딱 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독점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수요 곡선이면 MR 곡선이 쫙 해서 2배 기울기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MR이 제로인 데서 바로 위에 올라가면 탄력성이 항상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 이해되세요? 커지는 거. 우리 전에 얘기했을 때 기울기의 역수인데 기울기는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P가 가격이 비싸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 색깔로 표현한 여기 A 영역이라 그러고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한 여기요. B 영역이라고 할게요. B 영역. 여러분 A와 B 영역을 비교해보면 사치제에 속해 있는 게 A예요? B예요? 사치제. 네, 그렇죠. 사치제는 아무나 갖고 있으면 사치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갖고 있는 거면 필수제에 해당하는 거죠. 꼭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안 갖고 있는 요런 핵심 정리 책 요런 거는 그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인기가 없어서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치제라고 하면 안 되죠. 요게 사치제라니까 사치제.
그러니까 사치제라는 것은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너 사치스러워 하니까 가격은 비싸고 수요량이 작아요. 수요량이 작아서 명품이라는 게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갖고 있어야지, 희소해야지 거기서 사람들이 우아 쳐다보지. 뭐 소나타 타고 간다고 막 우아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건 70년대는 어떻게 돼? 소나타 자동차가 이렇게 나와서 가도요, 그거는 우아 쳐다본단 말이야. 다 버스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니고 이런 찰나에 이렇게. 요즘은 오히려 보면 말 타고 가면은 오히려 우아, 말 사치제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치제 필수제는 소득 베이스로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보다는 지금이 소득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그냥 소나타 자동차 같은 것도 약간 사치제 가까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뭐 사치제 필수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벌이냐 금수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달라지게 돼요. 아무튼 지금 이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화가 만약에 그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이쪽에 위치하면 사치제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황이 되고요. 여기 B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필수제에 해당하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살짝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볼게요. B하고 D는요, 그러면 어느 게 탄력성이 더 큽니까 하면은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D가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탄력성이, D의 탄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뭐, 기울기는 달라도 상관없는데, 직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당연히 Q고 여긴 P겠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탄력성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요건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색깔을 주황 색깔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 크게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 똑같으니까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짝 보는 것처럼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보조선을 그려야죠. 점점점. 여기도 이제 보조선을 그려서 봐야 돼요. 분모분의 분자, 이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탄력성이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랑 똑같게 되는 거니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보조선을 살짝 요거랑 똑같이 그려볼게요. 점점점점 그려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평행해야 되는 거지. 근데 평행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C와는 같은데 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D가 탄력성이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기울기 수요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이게 A의 수요 곡선이고 B의 수요 곡선이에요. 요게 감마라고 할게요. 자, 감마 위치는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A와 B가 지금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Q 감마라고 할게요. P 감마라고 할게요. 요거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탄력성 할 때 여기 위치는 똑같아. 위치는 똑같으니까 이건 빼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치는. 그래서 이 감마 여기 점이 A의 수요 곡선 상에 있는 감마랑, 그래서 A의 수요 곡선 상에 있는 감마와 B의 수요 곡선 상에 있는 감마와 탄력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려고 해요. 자, 어느 게 클까요?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위치를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수요 곡선 상에서만 얘기하면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치는 지금 똑같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이쪽에 보시면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 얘가
작은 상태네요. 그쵸? 그러니까 B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응용하는 문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나중에 한번 기출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만 잘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밑에 그림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체크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1이고 연습 2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직선인 경우는 알겠는데 곡선인 경우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Q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직각삼곡선 특성인데 그게 약간 좀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요. 그래서 P와 Q가 이렇게 곱해서 만약에 10 요런 꼴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요런 꼴. 이걸 잘 체크해 두시죠. 이렇게. 우선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하면 P로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거예요. 자, 그럼 P로 정리를 해 볼게요. PX는 QX분의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Q가 1일 때 P는 10이고 Q가 2일 때 5고 이렇게 돼서 직각삼곡선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수요곡선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10일 때는 우리 알다시피 얘가 1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게 이게 두 개 곱한 게 우리가 총수입이라는 거 아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입이고요. 이게 판매 수입이고요. 매출액이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총지출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총지출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10일 때는 하나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가격이 5가 되면은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는 건데 판매 수입이 다 똑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노란 색깔 면적하고요. 파란 색깔 면적이 다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네, 되셨죠? 자, 이런 경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우선 첫 번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직접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해봅시다. 계산. 그러니까 요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A점. 요 점에서 탄력성 구하는 거예요. B점. 근데 이때는 두 가지가 다 변해요. 첫 번째는 위치도 변하는데 기울기도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거는 기울기는 다 똑같잖아요. 기울기는 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거는 기울기가 다르고 위치는 똑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부분, 2번 부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요게 기울기가 관련돼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요건데 이걸 둘 다 얘기하려면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를 고정시켰죠. 위치가 똑같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져.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다고 하면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위로 올라갈수록 A 영역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져.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기울기도 변하고 위치도 달라져. A와 B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도 달라지죠. 위치도 달라지죠. 다 달라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계산을 먼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탄력성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분모 요거 Q를 요거를 P로 미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Q를 뒤집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거 한번 봅시다. 요 미분하는 거잖아요. 미분할 때요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게 충격 주는 게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요. Y는 AX 해야지 X가 변했을 때 되는 거니까 요걸 할 때 요거 P로 요렇게 정리해야 되면 안 돼요. 이게 충격 주는 게 이게 X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걸 또 다시 정리를 해야죠. QX는 PX분의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할 때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됩니까? 하면은 어느 거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물론 눈곱만큼 조금 변하는 건데 이렇게 미분을 표시하게 되면은요. 요거는 Y는 뭐 AX의 N승 요런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X가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야 돼요. 충격 주는 게.
그렇죠. 이게 독립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독립변수가 되고요. y가 이제 종속된 영향을 받는 변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분할 때 요거 쓰면 안 되고 x의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분수로 돼 있잖아. 요거를요. 지수로 해서 다시 쓸게요. 10이고 px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1승이면은 그거는 p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얘기를 하게 되면 x의 마이너스 a승이다 라고 하면 x의 a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마이너스 1 내려가요. 내려가고 나머지 써줘요. 10 써주고 p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요거 두 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머리가 막 그렇게 좋고 막 이런 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었나? 그 무슨 뭐 카드 있잖아. 트럼프 카드를 뭐 몇 천 장을 이렇게 암기하는 뭐 영국의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뇌생남인가? 거기 해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걸 뭐 한 1분 동안 보면서 장수를 뭐 한 100장을 이렇게 쭉 암기한 다음에 순서를 다 맞추는 거야. 뭐 사인데 하트 사니 뭐 말은 뭐 오니 그 순서를 맞춰. 그래서 너 어떻게 맞히냐? 너 IQ가 몇이냐? 했더니 IQ 별로 안 좋대요. 그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했더니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 어디 뭐 기차에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장사를 하는데 기억력도 안 좋고 주위의 친구들이 바보라고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럴 정도였대. 근데 어느 날 이제 기억법이라는 그런 거를 자기가 하나 터득을 했는데 연상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순서 나열할 때. 우리 게임할 때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 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2명 있지? 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쫙 생각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쫙 그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하트 2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걔랑 사랑이 깨졌네 뭐 하면은 무슨 뭐 말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 색깔 말은 뭐 하면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드니까 금방 이제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도 만약에 나는 경제학자가 돼서 연구를 해서 무슨 뭐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열겠다. 그럼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인접 학문의 뭐 다양한 거 있잖아.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뭐 아니면 생물학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랑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제 경제학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또 노벨상을 받고 인류의 새로운 어떤 지식의 그 지평을 넓혔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건 시험이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늘 그래요. 회계사가 돼도요, 머리가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잘 못 간대. 전에 어떤 회계사분 뭐 말씀하시는데, 뭐 법인이나 이것도요, 보면은 머리가 너무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중간에 일찍 나간대. 한 30대 한 몇 년 있다가, 내일 할래? 다 나가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계법인에도 이게 역선택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냥 난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끝까지 있다가 그냥 보통 이제 위에 임원을 달고 하는 사람도 그 내부 사람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그냥 더 똑똑한 사람은 이제 다 밖에 일찍 자기 스스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냥 남아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내가 그냥 거의 뭐 회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얘기해. 가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뭐 관두고 나가서 졸지에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작도 그렇고 재무관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자꾸 봐가지고 첫 번째는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게 지겹지 않겠어요? 매번 이것도 봤던 거 또 보고 핵심 정리 또 보고 탄력성 또 보고 객관식대 또 보고 지겹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지겨운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회계사 대박 맨날 계산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뭐야. 그 지루함을요. 말 그대로 버텨내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 그 지루함을 즐기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난 회계사가 될 팔자고
손흥민 생각해봐. 맨날 축구 경기를 그거 반복해가지고 골 넣고 막 하는 거 매번 게임은 다르고 선수도 다르겠지만 똑같지 않아요. 축구 경기도 그 네모난 거 규격도 똑같잖아. 오늘은 원 축구장이 삽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게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스타크래프트인가? 그것도 요즘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그 똑같잖아.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형도 똑같고 전략도 똑같고 수십 번 하니까 마우스 이거 조정하고 손 클릭도 거의 그냥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한다고요. 그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 합격 거의 할 때 되면은 계산기 두드리는 거 이제 보러 와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계산기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보이면 안 되지. 아무튼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숙련도가 높아져가지고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꼬아 있으니까 그렇긴 한 건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진짜 한 5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누구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거는 뭐 재능이 그쪽에 좀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되면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보면 이제 아우 나는 뭐 이거 아유 회계사 뭐 빨리 붙으니까 또 재미도 없네. 그래서 회계사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능 있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좀 힘들다 해도요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아이 그래 회계사 되면 죽을 때까지 계산기 두드리는데 뭐. 그래서 인생 길게 놓고 보면 뭐 1년 더 한 몇 달 더 이렇게 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이것도 그냥 몇 번 자꾸 복습 하세요. 근데 이게 바로 복습을 안 하시게 되면은 또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시에 수업 끝나면 바로 어디 4시 수업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나가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6시까지 그날 배운 걸 바로 복습을 하세요. 밥 먹고 또 와야지. 또 와서 또 다시 한번 밥 먹으면 또 이게 뇌가 또 까먹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겨워 되면은 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어제 배웠던 회계학이 생각이 안 날 듯하네. 그럼 이제 다시 또 회계학 보고 이거 잘 조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부할 게 양도 많고 시간은 짧고 계속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집어넣는데 까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뇌에 있는 지식 이걸 잘 관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경영이에요. 경영.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까먹는 거를 좀 안 까먹고 다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요거 좀 작업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PX는 우리가 PX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PX 써도 되겠죠. PX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QX. 요거 QX를요. 요걸로 넣으면 되잖아. Q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0에다가 P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PX분의 1 하면 되고요. 얘는 P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절대값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고요. 근데 이제 관례상 옛날에 이제 많이 씌웠으니까 아직 씌우는 잔재가 당연히 남아있죠. 이 교과서는 아직 씌우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얘랑 다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10과 10도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곡선이면 항상 1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좀 확장을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QX는 저 10은 상관없어. 10도 상관없어. 어차피 10과 10 지워지잖아. 그래서 K라고 놓고요. PX에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 뒤에 이제 거시로도 연결되고 그렇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요 상수는 그냥 무시할 만해요. 무시할 만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바로 탄력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면은요. 요렇게 쪽쪽쪽 지워지면서 그냥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씌우면 그냥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저 멀리서 한번 가져옵시다. 경제 성장까지 갔는데 성장 회계라는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다시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성장 회계 방정식 이거 하는데 우리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할 때 이거 국민소득이라 해가지고 Y라고 이렇게 하잖아. Y가 있고요. A가 있고 그다음 노동의 알파 그 다음에 자본의 1-알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경제성장에서 솔로 모형 다음으로 그래도 제일 많이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와요. 이게 원래 이제 로그 씌워가지고 이렇게 블러블러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는 했었어요. 뭐냐면 요거를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변화율로 나타내요.
어떻게 변화율로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곱하기는 더하기고요. 네, 우리가 TR은 총수입은 PQ 할 때도 했었죠.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로그 씌우는 느낌이니까 알파가 밑으로 내려와요. 자, 다시요. 변화율은 Y의 변화율은 이렇게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상수야. 그래서 A분의 델타 A 하면은 이건 상수니까 이건 빵이야. 그래서 이제 없어져요. 더하기. 자, 물론 상수가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 그게 이제 기술 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가 내려가요. 내려가고요. 그리고 L분의 델타 L 더하기. 이게 베타에도 되고요. 1-알파 K분의 델타 K.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성장 회계, 성장의 원천을 분해하는 그로스 어카운팅입니다. 자, 요거를 좀 떠올리시면 요거를 변화율로 한번 바꿔볼게요.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변화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어요. 우선 첫 번째 Q. Q의 변화율이 여기 되겠지. Q, X분의 델타 Q,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K. K는 뭐 상수니까 우리가 5에서 5로 가면 그 변화 델타 K는 없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요거처럼. 그리고 더하기. 요거 내려가는 거죠. 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내려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베타 내려갔어요. 가로로 묶을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거 P분의 PX분의 델타 PX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고 요거는 좀 덜 중요해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 조금 연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봅시다. 가격 탄력성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PX분의 델타 PX고요. QX분의 델타 Q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격만 변화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빵인 거야. 빵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탄력성 구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양쪽을 전체를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PX분의 델타 PX 이렇게요. 나눠줄게요. 양쪽에 나눠주면 얘는 이제 없어지니까 모자이크 처리하시죠. 이렇게. 그렇죠.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똑같이 PX분의 델타 PX 이렇게 해서 양쪽을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얘와 얘는 지워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탄력성이라며.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탄력성 계산하면 지워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베타, 그냥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미분 연습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베타가 탄력성이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또 확장해 볼게요. 자꾸 확장해서 죄송한데 그냥 뭐 거기서 거기로 확장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해요. 자,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얘기하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K가 있어. 그리고 PX에 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건 PX분의 알파 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M이 들어왔다 합시다. M이 들어왔는데 이게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M이 뭐냐면 소득입니다. 소득. 자, 그러면 X제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하면 변화율로 다 해도 되고 얘는 안 변하는 거니까 이제 빵 돼서 뭐가 됩니까? 하면 이 베타가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수에 이렇게 딱 달라붙은 값이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거 우선 첫 번째 제일 심플한 게 요거야. 그래서 직각삼곡선인데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곡률이 매끄럽게 돼서 요 위에가 다 탄력성이 똑같다라는 거 1로 똑같은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베타로 똑같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격 탄력성은 알파, 소득 탄력성 베타. 여기다 다른 재화의 가격도 집어넣을 수 있겠지. 뭐 Y제 가격 감마하면 이것도 탄력성. 이거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 지금 직각삼곡선인 경우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음미해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음미해서 볼게요. 자, 여기가 뭐 QX가 되고요. 여기가 PX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수요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수요 곡선이 다시 그냥 곡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A에서의 탄력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 합시다. 자, 우선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한계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한계 대체율도 그렇고요. 한계는 한 단위 눈곱만큼 조금 변했을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바로 한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 눈곱만큼 변하는 거네. 요만큼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QX분의 델타 P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니면 뭐 직선인 거 하나만 살짝 비교해서 여기다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그냥 우하향하는 이렇게 수요 곡선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QX, PX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A점에서의 그걸 볼게요. 한계가 뭐냐면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요. 요만큼 갔을 때 요만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기울기는 이거 기울기는 요거 이거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요건 접선의 기울기고요. 요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요. 이게 바로 평균 느낌이야. 이거분의 이게 QX 전체 대비 요게 P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요거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저기는 이게 평균과 느낌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평균 자체 보면 이게 QX분의 PX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QX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거 여기서 보면 점점점 밑으로 내려그려서 이게 QX분의 이게 P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요 각도가 평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게 바로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게 요거 두 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쓸 수가 있겠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저기 나와 있는 델타 PX분의 델타 QX 이렇게 있고 QX분의 PX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바로 Q와 P 그대로 보니까 요거 그대로 똑같이 돼 있네요. 이게 평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한계는 가만히 보면 요거랑 분모분의 분자 뒤집어진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계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살짝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한계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쵸. 맞나? 요게 평균이고 한계분의 1. 뭐가 잘못됐나? 이상하네. 이렇게 되고 이게 평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그 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좀 볼 거예요. 뒤에 다시 공급 탄력성 할 때 우리가 써먹을 거니까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수요의 탄력도와 가계 지출에 그건 별표하세요. 우리 기본 강의 때 좀 그림까지 좀 많이 그렸으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건데요. 여기다 다시 할게요. 여기 살짝 지웁시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우선 밑에 총수입이거든.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은 요거 우리 뒤에 다시 그 기업 거기서 할 텐데 한계 수입인 MR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한계 수입. 요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을 미분하게 되면은
한계 수입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한계 수입을 다 더해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다 쌓아서 합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맞아요. 총 수입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자, 밑에 그림 살짝 보시고요. 여기가 QX를 합시다. 여기가 PX라고 합시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MR이에요, MR. 자, 밑에 총수입을 한번 그림을 해볼게요. 총수입을. 원래는 총수입 그린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로 표시하면 더 이해는 더 높아지는데 일부러 거꾸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총수입이 극대화가 될까요? 어디가? MR이 자꾸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MR이 이만큼 더해졌어. 10 아니면 9, 8, 7 작아지지만 6, 5, 4, 3, 2, 1 해서 얘가 빵 하면 여기가 총수입이 극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 더 가면 MR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총수입은 떨어져요. 요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R이 0보다 작아요. 한계 수입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는 생각해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한 잔 먹었을 때 한계 효용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전체 총 효용이 떨어지게 되죠. 여기는 다 어떻게 돼요? MR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은 증가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MR이 빵인 거예요. 그때가 총 수입이 극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총 수입을 여기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 총 수입이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극대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지금 거꾸로 한 거예요. 적분같이 생각한 거죠. 이거 다 쌓아서 더해서 합친 거예요. 자, 이거를 미분하는 건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MR이라니까 MR이 당연히 0보다 크고요. 여기는 MR이 0이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절대값이 아니고요. 요거는 그 자체가 MR이 0보다 작으니까 총수입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다가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수요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디맨드 수요 곡선을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할게요. 반영을 한다고 할게요. 반영.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을 때는 요거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P가 A-BQ다. 요걸 해가지고 얘를 그려서 TR 하면은 TR 그릴 수 있죠. 직접 그려보세요. P 곱하기 Q가 되는 거니까 A-BQ고요. 그 다음에 Q.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AQ-BQ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U자 거꾸로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저기 뭐 래퍼 곡선과 이런 거랑도 비슷하게 연결되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총수익 곡선이 U자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빵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일 때 빵이야. 얘가 빵일 때 빵이고 얘가 빵일 때 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살짝만 여기다 그리고 저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빵일 때 빵이고 요게 빵일 때 빵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돼요? B분의 A일 때 여기 빵 이렇게 됩니다. 여기 TR이고요. 여기다 Q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쭉 그렸을 때 얘가 쭉 해서 이제 0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B분의 A 이렇게 돼요. 근데 B분의 A가 되면 여기다 Q가 B분의 A 하면은 P가 빵인 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요게 가만히 보면 Q가 B분의 A일 때 살짝 위에 거 읽으시면 TR은 빵이고 P는 얼마가 됩니까? P도 빵이야. P도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가격이 빵 이렇게 되니까 P 곱하기 Q인 TR은 P 곱하기 Q인데 P가 빵이니까 TR도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이 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걸로 따지면 B분의 A 맞나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위에 수요 곡선이 지나요. 이렇게 지나서 지나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거랑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뭐 요거는 안 그려도 되는데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만약에 계속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주황 색깔 나타낸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하고 요 파란 색깔 삼각형은 당연히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더해서 증가되는 한계 효용이 플러스인 요거 다 서메이션 한 거랑 요거 내려간 거 다 서메이션 한 거랑 이 올라간 만큼 내려간 만큼이 똑같아지니까 여기서가 당연히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도 중요하게 볼 거니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요 좀 잘 음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말문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뭐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득 탄력도랑 교차 탄력도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그대로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공급의 탄력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탄력도에 나와 있는 31페이지 밑에 그 뭐 B, M분의 AM 뭐 이런 거 막 나와 있잖아요. 그림 바로 밑에. 그거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그거 살짝 말씀드려서 탄력성 복습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잉여랑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탄력성 계산하는 거랑 아까 직각삼곡선일 때 저거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랑 그거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뒤에 또 나오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